농부가 마셔서 농주, 백성이 즐기는 술이라서 향주, 곡식으로 빚어서 곡주, 사람에 따라 얽힌 사연에 따라 참 많은 이름을 가진 술, 막걸리입니다. 부산에서도 끝자락에 자리한 산성마을은 지금도 종점행 버스를 타야 갈 수 있는 오지입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벽화 속 어머니들처럼 매일 디뎌서 만든다는 누룩입니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왔죠. 좋은 누룩은 테두리가 두꺼워야 한답니다. 습기를 오래 머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세월 어머니가 딸에게, 딸은 또 그 딸에게 전해온 방식입니다. 일정한 압력으로 밟아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누룩 디디는 일이 몸에 밴 장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작품이죠. 여기 누룩 빚어진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한 50년 됐어요. 50년? 어머니의 몸에는 50년 세월이 오롯이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 자꾸 이게 티 나오던데 많이 일로 많이 해서 그런던가. 누룩 밟으시면서? 예, 누룩 밟는 게 이게 발에 무리가 많이 가나 봐요. 많이 가지요 다리가. 이 힘으로 하잖아요. 산성마을 누룩은 만주와 일본까지 팔려나가던 특산품이었습니다. 땅이 척박했던 산골 마을에서 유일하게 먹고 살 길이었죠. 하루에 디디는 누룩은 360여 장. 어머니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누룩방 곳곳에 숨은 곰팡이들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이 안에 있는 곰팡이들은 요 안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먼지처럼 보이지만 얘들이 전부 다 살아서 나중에 이 꽃을 곰팡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거미줄 하나라도 전부 다 있어야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엮여서 이 곰팡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성마을 사람들은 곰팡이를 꽃이라고 부릅니다. 누룩에 곰팡이 꽃이 하얗게 피어나야 귀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죠. 그래서 봄꽃보다 더 기다렸던 것이 이 곰팡이 꽃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은 술이 보글보글 익어갑니다. 오랜 세월에도 변치 않는 맛. 빚는 이의 진심이 담긴 막걸리입니다. 불도 갈아 이어야 되겠는데 불이 다 땡겨. 누룩방 온도를 유지하는 1등 공신 연탄 화덕이 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의 추억 가득한 간식거리를 만들 참입니다. 밀반죽으로 만든 떡이죠. 옛날에 먹어보던 물떡을 다 먹어보고 매년 말이야 한 40년, 45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겉면을 까맣게 태워야 밀떡이 제맛이 난다는데요. 여기 타야 된다. 이거 보니까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가 우리 오기 볶아 이러면서 맛있는 거 줄까 이러면서 우리 동생하고 내하고 둘이서 옥수 많이 얻어 먹었어요 이런 거 지금 갖다가. 생각해볼까네. 일 시키려고 그랬던 너 아버지. 우리 형이 먹고 일 시키면 옷이 갖고 일 시키려고. 먹어. 진짜 고소해요. 이것도 고소한. 밀떡마저도 먹을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빚은 술에 세금을 매기는 주세령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옛날에
가슴이 진짜 심했어요. 그래고 세무 사람들이 온다 하면 이게 집에서 하면 전부 다 백발백중 다 들켰어요. 다 가져가 버리면 그것도 가져가는 것만 괜찮은데 벌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은 바깥에 땅굴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때는 처음에 땅굴을 알았는데 평평한지에다가 밑에 가다가 땅을 파요. 그러면 그 안에다 누룩을 한 거예요. 산감이라 불리던 단속반원이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은 술과 누룩을 숨기느라 진땀을 뺐답니다. 뺏기는 건 기본에 벌금까지 물어야 하니 밀주 단속이 떴다 하면 마을은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누룩 디디는 일도 여의치 않자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 산성마을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옛날에는 앞에 도랑물이 전부 다 앞에마다 다 내려갔거든요. 그 오리만 사나 놓으면 물을 것만 주면은 제가 그대로 컸어요. 큰 비 오면 오리 내려가기도 하고 큰 비 오면요. 맞다 그래요. 내려갔다. 산성마을 오리탕은 맑고 시원하게 끓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을 넣어서 진하게 육수를 내죠. 육수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기름을 다 건져내서 담백한 국물을 만듭니다. 갖은 채소를 넣어 칼칼하게 끓여낸 오리탕은 막걸리 먹은 다음 날 해장국으로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키운 가축을 먹는 일은 흔치 않았죠. 몸이 되게 피로하다든가 뭐 그러면 오리 한 마리씩 잡아가 먹고 했어요. 오리탕은 산성마을 토박이들에겐 특식이었고 이곳에 막걸리 먹으러 오는 객들에겐 별미 안주가 됐습니다. 지리산에도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에도 한껏 물이 올랐습니다. 봄이면 달큰한 수액을 품는 나무, 고로쇠에 구멍을 뚫어 물을 채취합니다. 고로쇠 수액으로 막걸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술밥에 누룩을 섞습니다. 여기에 이 집만의 비법을 첨가합니다. 그건데다 부수면은 공내가 달아나. 뒤적거려. 뜨거워도 꼭 지금 누룩을 섞어야 한답니다. 요 누룩이란 거, 공내란 거 있거든. 공내란 게 너무 썩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냄새를 제거한대. 요 뜨거운 밥에다가 이렇게 얼른 섞으면. 그거 뭐 못한다고. 술 항아리도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살무시 한쪽을 떠들막 해야 돼. 응. 엄마, 그렇다. 딸 손 꼬먹네. 자, 됐어. 대자 가스는 집 떼서도 안 돼. 뜨끈뜨끈해갖고 싹. 우리 시모님이 왜 그리 소독을 하냐고 그게 이런 데 다 균이 있대. 그런 게 그를 소독을 해야 그런 거 다 균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런데. 깊은 산에서 나는 좋은 것들은 모두 막걸리에 들어갑니다. 약초물에 고로쇠 물까지 술술 넘어가는 술이라도 이 정도면 약입니다. 봄철에 잠깐 나오는 거라 고로쇠 날 때만 이걸 담글 수 있고 1년에 보관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고로쇠 물 날 때만 좀 담궈서 먹고. 1년에 딱 한 번 이때만 빚는 이 집만의 맛이죠. 안 많아. 굵은 댕이는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밀어 열에. 물의 양도 밥물 맞추듯이 맞춥니다. 영락 없이 정성으로 지은 밥입니다. 열 채를 덮어야 돼. 술독 뚜껑은 채로 대신합니다. 경험으로 체득한 이 집 막걸리 맛의 비밀이랍니다. 뚜껑을 딱 맞춰서 덮으면은 술이
쉬어진다고. 쉬어요. 새콤해진다고. 새콤해. 그렇게 폐장 채를 덮어. 조선 초 문신인 정인지는 어린아이가 젖으로 생명을 잇듯 노인들에겐 이 막걸리가 생명의 젖줄이라 했습니다. 배고픈 시절엔 끼니가 돼주고 마음이 헛헛한 날에는 속을 뜨끈히 데워주는 막걸리. 소박하지만 구수한 낭만이 막걸리 한 잔에 담겨 있습니다. 봄빛 가득한 녀석들이 때맞춰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기장 앞바다를 수놓는 화려한 은빛 물결. 바야흐로 기장에 멸치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기장에서 가장 큰 항구라 하여 붙은 이름 대변항. 봄바람을 타고 대변항에 반가운 녀석들이 찾아왔습니다. 봄멸치 소식이 들려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대변항은 활기를 띱니다. 동이 트자마자 고깃배가 바다로 나섭니다. 거제배들이 나무섬 밖에까지 나왔다던겨. 바다로 나오자마자 다른 배와 통신부터 주고받는 선장님. 이곳에서 멸치대를 선점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다른 멸치대를 찾아 자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하죠. 멸치대가 포착됐습니다. 어군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관행이 뭐 20m 밑에 조금 있네요. 수만 마리의 멸치떼가 일사불란하게 춤을 춥니다. 호랑이는 하룻밤에 천리를 가지만 멸치떼는 하루에 만리를 간다고 하죠. 그만큼 멸치떼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좀 기쁘게 줍니다. 12발 줍니다. 선장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km나 되는 그물을 재빨리 바다에 던져 지나가는 멸치떼의 길목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물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간발의 차로 고기를 놓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선장과 선원들의 손발이 척척 잘 맞아야 합니다. 조류의 이동을 이용한 유자망어, 기장멸치도 이 방법으로 잡습니다. 어군 탐지기로 살피다가 그물을 내려 멸치떼의 길목을 잡고 멸치가 그물 코에 꽂히도록 하는 거죠. 통통한 멸치가 그물을 지나다가 그물코 사이에 이렇게 몸통이 끼어 있습니다. 멸치가 꽂힌 그물을 말아 올리면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웬만큼 멸치가 꽂혔다 싶었는지 그물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올라오는 그물마다 멸치가 한가득입니다. 기장 어부들이 봄을 기다려온 이유죠. 배는 어느새 은빛 세상. 이들에게 이보다 더 찬란한 봄빛이 또 있을까요? 갈매기들도 멸치를 향해 달려듭니다. 갈매기 떼들은 훌륭한 동업자입니다. 타고난 멸치 사냥꾼인 갈매기들은 살아있는 어군 탐지기 역할을 하죠. 나는 깔매기가 많이 모이는데 가고
희망하고 그랬다. 왜요? 멸치가 뜨거워야 되게 그 갈매기들 멸치 잡으려고 덤비 들고 갈 때. 아니 머리가 있지. 시력이 좋은 갈매기들은 멸치떼가 수면 가까이에 떠오르면 여지없이 머리를 내리박습니다. 이걸 보고 어부들은 갈매기가 세수한다고 하죠. 대면 멸치. 갑판에선 봄멸치 예찬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거 한 대 봐. 그래 5월달 되면 알이 차거든 이게. 통통하게 멸치가 살이 차갖고 막. 그때 제일 좋은 멸치. 크고 좋은 멸치는 또 다른 어종도 부릅니다. 갈치가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은빛 멸치떼를 쫓는 갈치떼의 군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그물에 박힌 멸치들이 어부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듯 튀어오릅니다. 멸치를 털어내는 어부들의 모습은 이색적인 볼거리가 됐죠. 그물 밖으로 날아간 멸치는 구경꾼들의 몫입니다. 넉넉하게 잡힌 봄멸치 덕에 대변항의 인심도 푸짐해집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이걸 주워다가 반찬도 해먹고 회도 까먹고 소주 한잔도 하고 다들 그랬지만 아저씨들은 소주 한잔 하고 어머니들은 이제 자식들 먹이려고 김치찌개고 뭐고 이렇게 찌개를 한번 마시니까 그랬지 뭐. 그물에서 털어낸 멸치들은 곧바로 선상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대변항을 거쳐가는 멸치는 무려 9천여 톤. 멸치와 관련된 대변 일대의 총 수입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멸치의 70%가 대변항에서 잡히고 거래돼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대변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변에는 이게 만약에 멸치 안 나면 밤에 어두워요.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대변에는 봄이고 가을이고 멸치만 왔다면 막 주야장장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 보고 놀고 완전 삶이 돼갑니다. 대변에는 멸치 하나 나야만 이 동네가 경제가 돌아갑니다. 부둣가에 놓여진 화로 위에 갓 잡아온 생멸치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멸치를 잡는 시기는 봄, 가을. 그중에서도 봄멸치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당연히 맛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장에선 봄멸치,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이 통통하게 밴 봄멸치를 통째로 구워 먹는 멸치구이. 얼마만큼 맛있어? 최고야. 이게 집 나간 며느리도 돌려 세운다는 바로 그 맛입니다. 기장 아낙네들은 멸치 손질하는 데 선수입니다. 멸치 대가리를 잡고 쓱 훑어내면 도톰한 멸치살만 싹 분리가 됩니다. 잡히자마자 금세 죽어 유통이 어려운 멸치. 그래서 멸치회는 기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중 별미입니다. 여기에 아삭한 채소를 곁들이면 또 다른 별미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듬어 놓은 멸치와 채소에 초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 멸치 회무침입니다. 멸치의 고장답게 기장에는 멸치로 해먹는 음식이 다양합니다. 봄이면 이 마을 밥상에 빠지지 않았던 밑반찬이 생멸치에 무를 썰어 넣고 담근
멸치 석박지입니다. 생멸치 사가 오면 이제 씻어가지고 물기를 빼서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절여가지고 좀 작게 절여도 괜찮습니다. 멸치는 젓갈보다 심심하게 간을 해서 시원한 그늘에 보름쯤 둡니다. 멸치 살과 뼈가 분리될 만큼 적당히 눅눅해지면 다 절여진 겁니다. 그 계절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겨울에는 한 달 정도 더 절여놔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제 온도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돼요. 그냥 생거하면 비리니까 이제 조금 익혀서 이제 깍두기랑 썰어서 무쳐 넣거든요. 먼저 깍두기를 담그듯 물을 소금에 절여둡니다. 여기에 또 멸치 액젓을 넣습니다. 멸치 액젓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풀어서 김치 담그듯 고춧가루와 마늘로 양념을 하고 절여진 생멸치를 통으로 넣고 버무리면 멸치 석박지가 만들어집니다. 멸치 한 마리를 통으로 무에 싸서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밥반찬 하면 좋죠. 멸치 한 마리 걸쳐가지고 막 척척 먹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맛 좋아요. 영감 다때 지금 일 아프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영감이 일 아프도 도둑만 해도 모른다고요. 그만큼 맛있어요? 예. 맛 좋아요. 가난했던 시절 지긋지긋하게 먹던 음식이지만 입맛은 그대로 남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배고팠던 시절 먹었던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남기 때문이겠죠. 다른 생선에 비해 멸치는 조금만 손을 보면 보관이 쉽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예부터 쪄서 말리는 저장법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남해안 어촌 마을에서는 멸치를 쪄서 말리는 풍경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멸치 싱싱할 때 이래 담아가지고 잠깐 이래 쪄는 정도 되지. 멸치 쪄는 정도. 많이 삶는 게 아니고. 멸치를 삶아낸 물은 버리지 않고 잘 담아냅니다. 이 물을 솥에 넣고 다시 끓여내는데요. 버섯이며 양파며 맛내는 재료들은 듬뿍 넣어 국물을 우려냅니다. 조미료 또는 간장 대신 쓰는 멸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찌꺼기를 거르고 다시 다리기를 수차례 반복한 뒤 된장과 간장을 넣고 또다시 졸여냅니다. 전라도 쪽이나 남해나 이게 부산 지방에는 멸치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그 다신 물을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이 나왔는데 그 굉장히 이게 영양가도 높고 그 학조미를 안 쓰고 그래서 신선한 맛에 많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손은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쓰임새가 아주 많습니다. 나물 한 가지를 무쳐도 맛이 확 달라진답니다. 멸치 삶아낸 물조차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던 알뜰한 지혜가 돋보이는 음식입니다. 갓 잡은 멸치는 횟감과 구이용으로 먹지만 구수한 맛을 내는 찌개로도 끓여집니다. 생멸치찌개는 기장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 반찬입니다. 비록 모양새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팍팍하던 갯마을의 삶을 달래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기장 사람들에게 멸치는 밥과 다름이 없습니다. 평생 멸치를 다듬고 밥상에 올리며 살아왔으니까요.
기장님 석에는 뭐 시래기국도 메리치 들어가고 미역국도 들어가고 찌개도 뭐 시래기 넣고 찌기면 맛있고 해무침 하고 뭐 메리치가 또 젓갈 담아라도 맛있고 또 구이도 맛있고 다 그래요. 다 맛있어요. 얘는. 매년 봄이면 대변항으로 돌아오는 봄멸치.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봄은 언제나 은빛입니다. 은빛은 기다림이고 축복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그곳에서는 어부들의 장단에 맞춰 멸치가 은빛 춤을 춥니다.